진료실에서 제 맞은편에 앉은 77세 남성 어르신이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단순히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후회로 무겁게 떨리고 있었죠. 자존감은 낮아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바로 전날 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그 모진 말을 내뱉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소리를 지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자식 농사, 경제적 위기, 함께 늙어가는 세월. 인생의 모진 풍파를 반세기 동안 함께 견뎌온 부부가 단 한마디 말 때문에 갈라서기 직전까지 간 모습. 의사로서도 걱정스러웠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판단하기 전에 혹은 이것이 그저 남의 슬픈 이야기라고 치부하기 전에 여러분께 무서운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당장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의 폭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서서히 금이 가는 것이죠. 만약 오늘, 지금 당장 부부 관계의 맥박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배우자와의 대화가 서서히 사라지지는 않았나요? 저녁 식탁에서 들리는 소리라곤 수저 부딪히는 소리뿐이지 않나요? 매일 밤 같은 침대에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정작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으신가요? 마치 서로 다른 바다 위를 부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벌프 침묵의 프류, 사일런트 드리프트, 덜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부 친밀감을 죽이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침묵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수치심에 갇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결국 좌절의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바로 저 77세 어르신처럼 말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태수입니다. 올해로 제 나이 85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성의학 전문의이자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했지만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이틀은 노인복지관에서 동년배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부부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선생님, 40대 때보다 몸은 오히려 건강하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애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요? 라며 답답해하십니다. 진짜 위험한 건 나이듦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저 어르신처럼 깊은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아내에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몰래 인터넷을 뒤지며 정력에 좋다는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려 했죠. 자신이 고장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딱 하루만 더 일찍 두 분이 함께 저를 찾아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침묵을 방치하면 여러분은 그저 한 공간에 존재하기만 하는 그림자 부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우리 나이에 더 소중하고 사실 더 이루기 쉬운 친밀감 회복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더 많은 분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회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럼 노년의 사랑에 대한 제 관점을 바꾼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언급했던 77세 어르신은 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땐 혈압이나 전립선 문제 때문에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댐이 터지듯 속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아내랑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같이 살긴 하는데 집안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불편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내 볼 면목도 없습니다.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실패자가 된 기분입니다. 이 나이에 차라리 따로 살면서 아내를 놔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당뇨나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요. 어르신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죄책감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이 된 것 같아 괴로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며칠 후 아내 되시는 74세 나 여사님을 따로 뵙자고 청했습니다. 침묵의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으니까요. 부인께서는 남편과 거울처럼 똑같지만 비극적인 오해로 얼룩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젊었을 땐 지지고 볶고 싸워도 손 한 번 잡으면 다 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남편이 절 무시해요. 침대에서도 등만 돌리고 잡니다. 저도 늙어서 주름지고 예전 같지 않은데 남편까지 멀어지니 제가 쓸모없는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미워서 저러나 싶어서 손가시게 안 하려고 저도 입을 닫게 돼요. 비극이 보이십니까? 남편은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자괴감을 느껴서 물러섰는데 아내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이고 침묵을 택한 겁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두 분 사이의 거리는 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발기부전이나 갱년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작은 침묵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표류가 두 분을 서로 적으로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은 똑같이 외로운 배를 타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침묵을 깨면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부 2,500쌍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딱 20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친밀감과 성생활 만족도가 무려 48%나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는 단순히 공과금이나 반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저는 악을 처방하는 대신 아주 간단하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딱 3일간 서로에게 아무 말이나 한마디씩 건네보세요.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날씨 얘기도 좋고 저녁 반찬으로 나온 김치 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릎이 쑤시거나 몸이 힘들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일주일 후 두 분이 함께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짓누르던 회색빛 안개가 거친 느낌이었죠. 이 선생님이 먼저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별거 아니었습니다. 다녀간 다음날 아침, 아내가 오늘 김치가 참 맛있게 되네요라고 딱 한마디 하더군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다정하게 건네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 요새 몸이 마음대로 안 돼서 참 힘드네. 미안해.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내기는커녕 같이 울어주더라고. 나 여사님이 남편의 팔을 어루만지며 거드셨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전 그동안 화난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힘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나도 그래요. 나도 늙고 둔해졌어요. 우리 같이 고쳐봐요. 그는 명확합니다. 몸을 고치기 전에 대화를 먼저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진료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님께는 현실적인 고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대화가 트이니 마음은 참 가볍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77입니다. 아내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몸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엔진이라면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연료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 처방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엔 부작용이 심할 수 있거든요. 대신 저는 우리 조상들이 활력을 위해 오랫동안 애용해 온 자연의 약국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복분자였습니다. 괜히 유명한 게 아닙니다. 복분자에는 혈관 건강에 기가 막힌 안토시아닌과 항산화와 성분이 가득합니다. 성 건강의 핵심은 결국 혈액순환이거든요. 매일 아침 복분자 원액 한 숟가락을 꿀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깨워주는 셈이죠.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춥니다. 속이 쓰리지 않게 식사 때 익힌 마늘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세 번째는 석류입니다. 보통 여자한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석류의 천연 항산화 성분은 남녀 모두의 호르몬 균형과 혈류 개선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마법이 아닙니다. 식습관이라는 기초 공사가 필요하죠. 저는 혈관 청소를 위해 고등어, 꽁치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간식 처방전을 내드렸습니다. 바로 아몬드와 호두 한 줌입니다. 여기서 호두가 아주 중요합니다. 호두에는 벌프 아르기닌 벌프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 속에서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쉽게 말해 꽉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교통경찰 역할을 해서 우리 몸 가장 중요한 곳으로 피가 잘 통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엄격한 규칙 하나를 더했습니다. 술을 줄이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잊으려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고 계셨거든요.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을 죽이고 혈관 내벽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장작에 물을 끼얹으면서 불이 붙기를 바랄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3주 후 두 분이 다시 오셨을 땐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오늘은 더 젊어 보이시더군요. 이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복분자랑 마늘도 좋고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효과가 좋았던 건 우리 집사람이 제안한 거였어요. 나 여사님이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저녁 산책이에요. 제가 제안했던 루틴을 두 분이 아주 성실하게 지키셨더군요.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40분, 반드시 같이 걷기. 비싼 헬스장도, 복잡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잡고 걷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걷기는 기적의 약입니다. 심박수를 유지해서 골반 주변 혈류량을 30에서 40%나 늘려줍니다. 기계를 돌리려면 엔진을 예랄해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걷기는 더 큰 마법을 부립니다. 이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집에 있으면 TV만 봅니다. 핸드폰만 보고요. 근데 밖을 걸으니 꼴 이야기도 하고 옆집 강아지 구경도 하고 그러다 보니 턱이라도 걸릴까 봐 자연스럽게 안에 손을 다시 잡게 되더군요. 그 손의 감촉이 찌릿했습니다. 걷기가 연결의 다리였다면 가장 은밀한 부분의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케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시니어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골반 기저 근육을 강화해주는데 여성에게는 묘실금과 탄력을, 남성에게는 전립선 건강과 조절 능력을 선물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딱 멈추는 느낌으로 근육을 5초간 꽉 조이세요. 그리고 5초간 천천히 풉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이게 1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만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뉴스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심지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2개월 후,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나 여사님은 묘실금이 많이 좋아져서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찾으셨고, 이 선생님도 아침에 일어날 때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친밀감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었죠. 미디어에서는 친밀감이란 곧 성관계라고 말합니다. 그건 젊은이들의 게임입니다. 우리에게 친밀감은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두 분께 벌프 계단식 접근법 벌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1단계는 가벼운 접촉입니다. 커피 잔을 건네며 손가락이 스치고 TV 보며 무릎을 툭 치는 것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는 의도적 접촉입니다. 피곤해하는 아내 어깨를 주물러주고 산책 후 남편 발을 문질러주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상대를 위로하는 손길입니다. 3단계는 긴 포옹입니다. 과학적으로 20초 이상 안고 있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등만 툭툭 치지 마시고 상대방 몸이 이완될 때까지 꽉 안아주세요. 마지막 단계가 성적 친밀감입니다. 하지만 이건 몸과 마음이 모두 준비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결승선으로만 급하게 달려가면 가는 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 놓치게 됩니다. 이혼 안에 만회하며 찾아왔던 첫 방문으로부터 3개월 후 두 분은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땐 항상 급했어요. 결과만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과정을 즐깁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뜁니다. 자, 이제 이 선생님 부부에게 드렸던 처방전을 여러분께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주일을 위한 벌프 부부 회복 루틴 벌프입니다. 1. 아침 따뜻하게 인사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눈을 맞추세요. 2. 영양 호두와 복분자를 챙겨 드세요.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을 드시고 음식이 곧 약입니다. 3. 저녁 무조건 30분같이 걸으세요. 핑계는 안 됩니다. 비가 오면 복도나 마트라도 걸으세요. 4. 운동. 잠자리에 들기 전 케겔 운동을 하세요. 5. 런걸. 주말엔 드라이브나 장을 보러 같이 나가세요. 손잡을 기회를 만드세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쯤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노력한다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생님과 나 여사님은 이제 매일 밤차를 마시고 잘 때는 손을 잡고 주무십니다. 두 분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며 함께 적응해 나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황운기 부부의 행복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TV 리모컨을 내려놓으세요. 휴대폰을 끄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침묵의 표류를 느껴보셨나요? 배우자와의 거리가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분들을 위한 폐경 후 건강관리법과 사기당하지 않고 올바른 영양제 고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태수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서로에게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